아산에 잘 나가는 벤처기업에 다니는 강 씨는요, 회사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무회계팀 과장입니다. 입사 3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까지 인생의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 2013년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아버님이 편찮을 쳐서 결근을 하겠다는 강 씨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나타나야 되는 강 씨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 강 씨는요, 회사 돈 47억을 털어먹고 살았습니다. 47억이요? 네, 47억을 꿀꺽한 거죠. 왜 47억이면 네, 이게 몇십억 단위가 넘는 횡령 사건은 그 사건 중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그쵸? 이 돈을 못 찾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한 거고 그 회사 직원들이 오셔서 무조건 잡아달라고 우리 회사 망한다고 아주 간곡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 씨가 이제 3년 만에 과장님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과정까지. 근데 신뢰가 없이는 안 되고 뭔가 성과를 쌓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때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강 씨가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그렇지. 회사 재정 관리를 본인이 도맡아서 했었고 3년 만에 재무회계 그 과장 자리까지 올랐다고 그 주변 관계자들한테 들었었습니다. 와,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아주 제대로 찍혔네요, 그냥. 그치, 그치. 찍혀도 아주 그냥 제대로 찍힌 거죠. 맞습니다. 처음 수사에 착수했을 때 저희들 첫 느낌이 아 이거 어려운 범죄다.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강 씨 범행 행적 당일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프다고 한 게 핑계였고 강남 모텔에 있었습니다. 아. 그곳에서 회사 돈 47억 원을 본인 계좌로 다 이체해버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산에 살던 강 씨가 왜 하필 범행 당일날 강남으로 왔을까요? 강남에. 강남에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뭔가 그 동선을 좀 헷갈리게 하거나 추적이 힘들게 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47억을 이체했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 쪽의 은행에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강남에? 그럼 강상철 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뭔데 형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형사야? 왠 줄 알아요? 너 지금 왜? 가만히 듣으니까 왠 줄 알아요? 되게 웃긴다, 너. 좀만 더 두면 형님 맞출까 봐. 아, 그래? 그래서? 네, 강남은 아니지만 강세에 있는 그 서울 경찰청 형사로서 제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그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강남이 좀 밀집된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돈을 인출하기가 좀 빠르지 않았나. 역시 서울 형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이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역시 이 친구가 강남을 선택한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저도 수사하면서 알은 건데 지금 은행 가면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카드 쓰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남에는 큰 은행들이 다닥다닥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카드를 쓰면은 흔적이 남으니까 네. 돌면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뽑아 놓으려고 강남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47억을 은행에 가서 어떻게 이걸 찾는다는 거지? VCR 하나 보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지도네요? 보시면 이렇게 세상에. 아, 이렇게 도와주면 다 찾은 거예요? 네, 계속 시간이 그냥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그냥 몇 억씩 계속 뽑았네요.
2억 5천인데 아래 보시면 8억 수표까지 보이십니까? 이야. 야, 아침 문 열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찾은 거예요, 저거. 아 그러네요. 진짜 은행 문 닫기 바로 전까지 한쪽까지. 빠듯하게 뽑았네. 네, 이게 동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미리 다 조사해서 계획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 이틀 동안 여기서만 33억 원을 뽑았습니다. 야, 아, 33억. 33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게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었나요? 네, 완전 범죄를 직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핸드폰 통화 기록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대부분 수사를 시작하면 네. 그 범인의 휴대전화 기록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그렇죠, 게 일치추적. 예, 제일 네.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행 당일 말고 범행 전 1년 동안의 기록을 저희가 통화 기록을 분석했었는데 정말 깔끔했었습니다. 1년 기록이 깔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범인만 아마도? 알고 있죠. 예. 자, 이거는 일단 그 사건의 특이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첫 번째,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안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실 범인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수사가 쉬울 것 같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한 범죄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다음 두 번째, 범인이 누군지 확실한데 도주를 했으면 이제 생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뭐 카드를 쓴다든지 뭐 핸드폰 뭐 네.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이제 전부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범인이 그거를 전부 알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 내 거가 이렇게 조사가 될 거야까지도.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수사에서는 조력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 누가 도움이 조력자 있을 도움을 거다. 줘야 네, 되겠다. 도움을 준 사람. 공범이든 또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럼 그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치, 그치. 그것을 사실 분석하는 것은 수사관의 정말 직감이 필요합니다. 다 분석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통화 기록을? 저희도 이 조력자가 없나 살펴보기 위해서 1년치 통화 기록을 다 살펴봤거든요. 물론 통화 내역은 맞지만 그 친구가 조력을 얻을 만한 사람의 특이한 기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치밀하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 조력자하고는 그 전화기로 통화를 하지 않은 겁니다. 미리. 그럼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계획을 한 범인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막했을 것 같은데? 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인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뭔가 하나 그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7억) 을 횡령한 강 씨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강남의 H백화점 명품 매장이에요. 그곳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과 신발, 그 모든 것을 수표와 현금으로 구매를 한 거죠. 이게 정말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딱 하나 실수를 했거든요, 이미.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강 씨가 현금과 수표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범행 당일인 금요일과 다음 날 일요일에 딱 이틀간 강 씨는 자기 휴대폰을 살려놨었거든요. 아직 대포폰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켜놨는데 현금을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 실수로 수표를 하나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수표를 쓰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추적당할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본인이 쓰고 재발절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난리를 친 겁니다. 수표 내놓으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면 찾아서 연락을 주겠다. 그 매장 직원이요? 매장 직원. 네네. 그래서 오후에 수표 찾았으니까 바꿔가라 라고 전화를 해서 수표를 바꿔간 겁니다. 얘가 원래 연고가 아산인데 서울 공의에서 걸려온 번호 그 가입자가 어딘지 확인해 봤더니 그게 강남의 백화점이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그것만 아니면 완벽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의전화번호를 의심을 갖고 갔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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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 중에 어. 그게 뭐 백화점에서 전화 온 거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연결고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렇게 그 강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어딘가 도망갔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인 단서는 CCTV 화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CCTV. 네. 아, CCTV도 그 당시 CCTV를 보겠습니다. 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 씨 혼자 백화점을 방문한 게 아니라 네. 앞에서도 언급한 조력자 최 씨와 함께 CCTV에 최 씨 얼굴이 딱 찍힌 겁니다. 강 씨가 그곳에서 700만 원 가량의 명품과 현금 8천만 원을 지인 최 씨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 대가로 강 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거죠. 아.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최 씨 덕분에 모든 일이 강 씨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굴만 알아서 뭘 할 수 있냐 싶은데요. 어디 사는지 뭐 인적 사항이나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얼굴만 갖고는. 예리한 질문인데. 그렇지. 다시 한번 리액션. 예리한 질문인데. 네, 얼굴만 가지고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갖고 뭘 찾겠냐 싶었는데 우리 경호가 해냈습니다. 그때 그 범인을 도와준 조력자의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다른 비교군과 이렇게 비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강 씨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인적 사항을 추려서 사진을 몇백 장을 다 뽑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닌 사람들을 빼고 남은 몇십 명의 사진을 사무실 바닥에 쫙 깔아놓고 네. 그 감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 친구가 한 3명 정도를 추려내더라고요. 오. 주민등록증 사진도 구하고요. 면허증 사진도 구하고 졸업 앨범 사진도 구하고 해서 다 노가대로 최대한 확보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주민등록증 사진은 다 오래돼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봐도. 근데 경호가 딱 3명을 추려내더라고요. 그 세 명의 이제 그 통신 내역을 떼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휴대폰 번호를 새로 개통한 게 나왔습니다. 가입 일자가 그러니까 최근에 개통한 휴대폰이. 근데 휴대폰 개통한 번호가 그 범인이 원래 쓰던 번호의 뒷자리, 네 자리. 강 씨. 예, 강 씨가 원래 쓰던 그 네 자리와 같은 번호인 겁니다. 자기가 원래 쓰던 뒷번호를 그 사람 명의로 개통을 한 겁니다. 범인 강 씨가. 아니 그러니까 그 CCTV에서 같이 온 사람 이 사람 뭐지? 예. 해서 그 사람을 놓고 주변을 다 조사를 하고 그들이 세 개로 추려지고 그 가운데 번호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최 씨구나를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강 씨가 사실은 뒷번호를 같이 쓰게 한 것도 사실 실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두 번째 실수네. 두 번째 실수. 아니 더럽게 똑똑하죠. 다른 번호를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번호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익숙한 번호를 적었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그 시기에 벤츠가. 야. 갑자기 그 큰 금액의 차량이. 예, 벤츠 차량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조력자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휴, 정말 이러니까 안 돼. 그렇게 쉬운 사건이면 그게 여기 다 나왔겠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물어보는 저는 거 이 아니야.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싸우는 재미도 솔솔해요. 너무 아, 그쵸, 재밌어요. 그쵸. 아, 실제로 저희 너무너무 친한 사이인 거를. 네, 나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경위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다 잡았다고 생각할 때가 경찰들은 훨씬 더 긴장합니다. 아, 그런 게. 바로 범인이 눈앞에 보일 때. 그때 정말 요만한 하나라도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돼서 범인을 놓치거나 또는 체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맞아. 문제가 생긴다면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던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신이 더 서야 됩니다. 이 형사들이 아마 바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집안까지는 쳐들어가기에는 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대기를 했거든요. 귀대기요? 귀대기. 문에다가 이렇게 대를 대고 소리가 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단어 그대로 귀대기예요? 귀대기입니다. 사실 이게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형사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를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신분을 밝히고 청진기를 빌렸어요. 청진기. 청진기를 빌려가지고 사이버다. 이거 사이버다. 나름 좀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내용- 장치를 이용해서. 네, 결론은 그 집안에는 강 씨는 없었습니다. 진짜.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그 회사는 파산할 위기에 몰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사장님이 지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그 수색에 동원됐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그 수입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가 강남에 가면 벤츠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강남을 진짜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근데 강남에 벤츠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소라급이에요. 그렇지. 너무 많아서 다 보이는 게 다 벤츠라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어서 사건 카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한창 강남을 수색하던 그 시기에 강 씨는 이미 강남을 떠났고요. 다른 곳으로 거처까지 마련한 뒤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경찰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린 강 씨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참입니다.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세 군데나. 그래서 밤에 둘이 몰래 내려간 거거든요. 개미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증거 인멸 과정까지 완벽하잖아요. 진짜 나쁜 놈, 진짜 쓰레기. 진짜 나쁜 놈이죠. 쓰레기란 단어도 아까운 놈이네. 야, 이건 못 찾지.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설마 진짜? 어떡해. 이거 되게 진짜 영화 같아요. 형사님들이 이만큼까지 찾은 걸 알아냈는데 이 사람은 또 한쪽에서 잡힐 듯 안 잡히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 타이밍이 늦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씨가 자신의 핸드폰 기록은 안 남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력자 핸드폰으로는 어떻게든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 조력자 최 씨의 또 과거 1년치 휴대폰 기록을 또 뗀 겁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공중전화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전화 위치로 급하게 가서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다 살펴봤는데 네. 거기 딱 강 씨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머. 근데 여기에서 또 경호가 회심 한마디를 또 던집니다. 최 씨하고만 과연 통화를 했을까? 이 공중전화로 다른 사람과도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 강 씨가 통화한 사람 중에 고향이 같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조력자인 신 씨였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던 거네. 최 씨 말고 신 씨. 신 씨의 또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또 핸드폰이 새롭게 개통된 게 있더라고요. 야, 뭔가 앞에 거랑 그림이 착착착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네, 앞에 잠깐 설명했을 때 그때 앞에 최 씨의 핸드폰에서 똑같은 번호를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뒷번호, 뒷번호. 똑같은 시점에 신 씨 개통 번호가 하나 개통돼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강 씨 준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새롭게 개통된 번호의 휴대폰 기록을 떼보니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행사? 항공권도 끊고 외국 나가려고 보조 준비를 해야 외국 되니까 가려고? 뭐 그런 거. 뭐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을까? 다 일리가 있어. 근데 아니. 성형외과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세 군데나. 설마 진짜? 했어요? 페이스오프 맞습니다. 진짜요? 얼굴을 뜯어 오신 겁니다. 얼굴을 뜯어 오신 겁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 사람. 통화내역을 떼어봤는데 성형외과 번호를 보자마자 아주 찌릿찌릿하면서 경호랑 나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어머 세상에. 솔직히 그때 느낌이 아직도 드는데 설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해? 형 나도. 그렇게 그렇게 안 담담하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네. 근데 성형외과는 컴퓨터로 기록을 잘 안 남겨요. 종이 차트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트를 간호사 눈치 봐가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눈매가 제일 사람이 강하게 보이는 곳인데 눈을 완전히 쌍꺼풀 수술하고 앞트임도 했네. 이 강 씨는 얼굴부터 신분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한편으로는 지금 결정적인 실수 몇 개가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형사님들 입장에서 참 고마운 실수고요, 그렇죠? 아, 네. 고맙게도 이 강 씨가 남겨준 흔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네. 그 신 씨의 명이지만 네. 강 씨가 사용했다는 그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을 살펴봤는데 중국집으로 전화를 건 내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집. 아무리 도망 다니고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경호랑 딱 그 집으로 딱 찾아갔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어요, 범? 이게 이제 형사님들이 찾아간 빌라 주차장입니다. 네. 저기 찾고 싶었던 기억납니까? 이야. 기억납니까? 어머 소름. 조력자 최씨 명의로 구입했던 벤츠 차량을 저기서 발견한 겁니다. 경호랑 딱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걸릴까봐 살짝 지나갔는데 저 차가 딱 보인 겁니다. 네. 정말 찌릿하면서 정말 부둥켜 안았습니다. 경호야, 진짜? 찾았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다 잡을 수 있어. 상사건도 잡을 수 있어. 죄송한데 마지못해 리액션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좀 그랬잖아. 아니 너무 팀장님 너무 혼자 있으시니까. 이경 형사님은 옆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네. 그때는 저도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잡았다는 생각. 잡은 거죠. 거의 다가 아니고 예, 완전 잡은 완전 거 아니에요? 이제 도관에 든 지다. 네, 예. 눈물 나. 근데 진짜 눈물 난다. 진짜로. 형사들이 진짜 정말 잡고 싶은 범인을 봤을 땐 눈물 난다고 옛날 고참 형사가 네. 얘기해줬던 생각이 나는데 진짜 눈물 진짜요? 했습니다. 눈물 난다. 물론 꼭 아, 참았지만 이런 날은 뭐 삼겹살 소주 한잔 하면서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된 그쵸 이제 거의 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잡으면 되니까요. 네. 아니죠. 바로 잠복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귀때기도 해요? 뭐 기대기도 해야 되고. 귀때기가 아니라 귀때기예요. 이때 저희가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다른 많은 사건도 사건들이 많으니까. 있는데 이 사건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그만 좀 하라고 다른 사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질책을 받았던 때여서 성형외과 내려간 것도 사실 몰래 내려갔습니다. 영호야 내려가서 일단 확신이 있으면 그때 보고하자. 그래서 밤에 둘이 몰래 내려간 거거든요. 아 진짜. 근데 딱 벤츠를 발견하고 나니까 과장님이 신이 나가지고 알았어 10명에서 형사들 10명을 지원해 준 거예요. 아 지원서. 네. 과장님도 신나거든요. 벤츠 찾았다니까. 오 거기다 왔다고 생각을 네. 하셨겠죠 과장님도. 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서 진짜 히터도 못 틀고 소리 날까봐 추위에 떨면서 예,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잠복해서 일주일을 잠복하셨다는 얘기는 범인도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다렸는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일단 아, 집에 밖에 기다렸는데 나올 집에 거라 없었던 거 그랬겠는데. 아니야? 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냥 쳐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 강 씨의 두 번째 조력자 신 씨가 나오는 겁니다. 강 씨가 아니라 신 씨가 신 신 씨가 나오는 씨가 안 되겠다 해갖고 신 씨를 바로 체포합니다. 신 씨를 일단 체포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강 씨가 숨어있을 그 집 안으로 와 들어갑니다. 근데 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완전? 신 씨가 강 씨 아니었어?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분이 조력자예요? 네, 좀 같이 옆에 먼저 체포한 조력자입니다. 예. 강 씨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봐. 날랐다니까. 우짱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야, 놓친 거야? 도망쳤어. 뭐야? 뭐예요? 우짱? 어머, 한 뭉치가 아니네? 돈을 버리고 갔어요?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강 씨가 그 건물 주변에 8개의 CCTV를 달아놓고 저희를 다 보고 있었던 건데. 반대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 미쳤나 봐. 근데 CCTV를 보고 있었어도 형사님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 20여일째 CCTV로 건물 밖을 살피던 강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건물 앞에 하루 종일 주차된 차량, 그리고 차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형사인 거죠. 강 씨 입장에선 완벽한 도주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꼬리를 잡힌 걸까 하고 이제 계속 의문이 든 겁니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그 다급한 마음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맞은편 빌라였던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옥상 난간 끝에서 강 씨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답니다. 그런데 잡히는 게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그래서 강 씨는 하나, 둘, 셋 뛴 거예요. 나는 떨어졌다고 봐요. 떨어져 죽었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게 그 빌라입니다. 저기? 네. 그렇고 싶지 않지. 저기서 나와서 옥상을 이렇게 타고 와서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 걸어 다니는 것도 무섭더라고 솔직히.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운동선수잖아요. 네네네. 저거는 목숨 걸고 뛰어야지. 저거는 절대, 어우, 저 어떻게 뛰어? 네. 놀랍게도 강 씨는 말짱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인간이 잡히기 싫었나 보다, 진짜. 아,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나 보네. 아무튼 아까 영상 보니까 돈다발도 그냥 놔두고 갔잖아요. 있던데, 그거. 집안에 두고 간 돈은 2억밖에는 안 됐습니다.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저것 쓰고 벤츠 쓰고 30억 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조력자 주고 뭐. 돈가방을 메고 갔나? 설마 저희 그냥 뛰기도 어려운 돈가방을 메고 뛰었다고? 강 씨는 도대체 어떻게 돈가방을 들고 도망을 쳤을까 일단 의문인데 사실 정답이 이미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게 왜 찍혀 있나 했어. 어떤 게? 아,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창문? 우리 저기 촬영 화면을 보면 블라인드에 끈이 없습니다. 저 집안에 커튼이 되게 많았는데 전부 다 끈이 없었습니다. 이 블라인드 끈을 다 뜯어내서 건물 뒤로 살살살 내렸던 겁니다.
자, CCTV 보시면 이제 강 씨가 반대편 빌라죠. 이제 살피더니 나오는 거예요. 이 택시가 서 있는 도로가 형사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네요. 돈 양이 많으니까. 금액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자,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핸드폰 뭐 공중전화 뭐 다 뒤지고 수사한 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셨겠어요. 아, 저는 진짜 멘탈이 털렸었고요. 네. 경호는 아내한테 털렸습니다. 아내분한테요? 뭐 너무 안 들어와서 집에. 아, 그건 아니고 설명을 해줬더니 영화에서 보면 사실 커튼줄 같은 거 묶어서 이렇게 창문 탈출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형사가 그걸 놓치고 안 지켰냐고. 아 진짜 어머 어머.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뒤쪽을 지켰지만 처음에는 문이 하나니까 앞쪽이라고만 생각하고 그쪽에 잠복했던 게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셨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정말 이제 죽어도 이놈 잡아야겠다. 진짜. 야, 지금 그리고 경호가 또 한마디 날립니다. 아, 회심이 아, 한마디. 늘 중요한 순간에 경호가 있네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형, 이 상황까지 왔으면 우리가 온 걸 알고 걔도 도망가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걔도 분명히 멘붕에 빠졌어. 지금 분명히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해서 어떤 가족이라도 만날 거야. 걔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수사를 시작해보자. 이게 맞아떨어지면 진짜 경호님은 진짜 대박이세요. 강 씨는 이제 이경희님 말대로 이제 진짜 고향에 갔을지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그냥 이제 강 씨의 시점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강 씨에겐 돈을 숨길 안전한 금고가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CCTV가 많은 장소는 제외. 인파가 많아서 노출되기 쉬운 곳은 또 제외. 다른 사람은 또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하지만 난 제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곳. 그곳만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결국 강 씨는 고향인 섬으로 갔습니다. 섬? 아니, 맞았던 거야? 경호님 진짜. 야, 대박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와, 이거는 지금 계속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이. 되게 위기에 봉착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 진짜 이경규 님이 그 당시에 아, 했던 진짜 촉이 좋으시네. 제가 아까 전에 섬이라고 했고 또 조그만한 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이런 시골이나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돌기 시작해요. 소문. 맞습니다. 어. 때마침 고향인 그 섬에도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깡씨, 그놈의 자식이 그 아이스박스랑 삽을 들고 산을 막 들락날락하대. 걔 뭐 사고 쳤나 봐. 삽? 아이스박스? 이게 소문이 더 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강 씨가 처음에 산으로 가서 돈을 묻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젖을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시체 같은 거 묻었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 친구가 돈만 묻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도망갔어. 아 그럼 또 찾아야 돼? 어디로 갔어? 이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사님들이 이 정도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막 악에 바친다고 했잖아요. 끈질긴 탐문 수사와 촉으로 강 씨가 섬에서 이동할 때 탔던 그 택시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을 또 만나서 동행한 인물이 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바로 세 번째 조력자 강 씨의 사촌이 나왔습니다.
특정된 사촌의 통신 기록을 또 떼보니까 또요? 또 핸드폰이 개통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그리고 그때는 추운 때여서 도시가스를 새로 사촌 명의로 설치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아, 그 집에. 갑자기 갑자기. 여기다. 어. 그래서 새벽 3시에 경호랑 찾아갔습니다. 그 집으로. 이번에 좀 잡읍시다. 이번엔 잡았겠지. 진짜 반전의 반전이다. 이 친구는 저희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반쯤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 친구도 멘탈이 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친구도 크게 데미지를 입어서 이성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갔더니만 캔맥주 하나, 육포 하나 뜯고 있더라고요.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범인을 마주한 순간 이게 되게 좀 짜릿하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경호 경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딱 그때 예! 드디어 잡았다. 뭐 이런 마음이 물론 들지만 네. 그래도 아까 제가비 형이 얘기했듯이 그 범인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모든 걸 다 체념한 듯이 앉아있는 모습 보고 사실 저도 좀 허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47억을 횡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돈도 아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껴 썼는지 수첩에 어디에 뭐 샀는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가계부를 만든 거예요. 가계, 쉽게 말하면 가계부를 다 적어놨습니다. 범행일지를 만들어 놨네요. 네. 범행일지죠, 범행일지. 스스로. 결국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저희한테 다 환수당한 겁니다. 네. 순수하게 이 친구가 쓴 거는 먹고 자고 한 거, 성형수술한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대략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중에 추산했을 때는 1억 정도. 제대로 돈도 못 쓰고. 진짜 멍청한 거 아닌가 난. 맞아. 난 왜 그러면 자기 인생이 끝났잖아. 그거. 진짜. 인생도 끝나고. 인생 끝났잖아. 끝났잖아. 어리석지. 제가 볼 때는 입사할 때부터 이미 그 회사를 타겟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았으면 아, 나쁜 저희 놈.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고 좀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범죄를 은닉하고 이제 증거 인멸 과정까지 완벽하잖아요. 사실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계획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신부도 있다고 했죠. 심지어 예비 신부까지 있었는데 내팽개치고 갔잖아요. 이 결혼까지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의 수법이었던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진짜 쓰레기. 진짜 나쁜 놈이죠. 쓰레기란 단어도 아까운 놈이에요. 네. 특히 이렇게 그 하나하나 꼬박꼬박 적어놨다는 내용을 듣는 순간에 가계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구나. 이거 굉장히 강박적이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미친 듯이 못 참는 애. 그래서 마지막에 자포자기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게 형사가 여기까지 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거지, 심리적인. 야, 이 경우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두 분, 왜냐면 그래서 오늘 이 네. 두 부 형사님, 이 투캅스 두 분이 해결하신 이 사건이 영화로 나와도 정말 될 법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봉투네요? 노란색 네네. 봉투? 바로 이겁니다. 그냥 서류 봉투 봉투 안에 아닙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죠? 네, 선배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제가요? 같습니다. 예. 폭탄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무슨, 이게 뭐야? 혼지네. 편지? 저한테 범인이 보내온 편지인데요. 읽어도 되나요, 요거? 존경하는 차 과장님께 불쑥 원고 뭉치를 보내드려 송구합니다.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영화적 평가를 받기엔 부족하나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뭐야? 아까 일반 편지인 줄 알았더니 씬 원. 신으로 씬으로 돼 있어요. 씬, 최석장, 전경, 낫. 시나리오잖아요. 이거. 시나리오인데 진짜 그거? 이 원고를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네. 읽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또 한 장이 더 있어요. 이 원고에 대한 전체 신업에 대한 설명인가 봐요. 아, 시놉시스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교도소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전 이제 50일가량 남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출소까지? 웬만한 편지들 받아봤지만 난 시나리오 참 아, 근데 이게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을 썼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교도소에 도대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범죄 경력이 한 30건이 좀 넘습니다. 성인이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교도소를 끊임없이 들락날락한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도 팀을 딱 꾸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금은방을 36억 원치를 털어놓은 36억 원어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잠시 사회에 나와서 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네요.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그 한국판 근데 아까 오선수 11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카지노를 터는 영화였던가요, 그때? 그때 범인들 보면 다 뭐 조지 클루니도 나오고 맞아, 뭐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도 예. 나오고. 그 영화를 뭐 인물이 좋은 영화 배우지만 보세요. 인물이 형편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뭐 인물이 똑같다기보다 사건의 규모나 형식이나 형태가 흡사하다라는 얘기신 영화의 건가요? 그 각본하고 거의 네. 뭐 흡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그렸잖아요. 총책, 조폭 출신들, 절도범, 작물책자까지. 강도네, 강도. 어머, 저렇게 저희들이 잡으러 들어간 거죠. 이 씨가 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수법이다, 진짜. 검거 장소가 엄청납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은 2009년 충북청 투캅스 형사님이 검거한 놈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당시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부터 보시죠. 범행 현장이요? 범행 현장.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과 병원장, 건설사 사장 등 부유층만 노려 수십억 원을 빼앗은 떼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급 주택과 병원장, 금은방 주인 등 부유층만 노려 빼앗은 금품만 강도네, 36억 원이나 강도. 됩니다. 사전 답사, 범죄 실행, 작물 처리 등 역할 분담도 치밀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같은 교도소 출신이었습니다. 와 이거는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네요. 네, CCTV 속 영상은 1993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 서울, 강남, 종로, 은평, 부산 등지에서 떼강도 짓을 한 놈들의 모습입니다. 뭐 쇠몽둥이, 뭐 손도끼, 뭐 칼, 이런 걸 들고 사람들을 위협해 거액을 탈취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 오션스 11 영화 보면 이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역할을 나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범인들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얘들이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작전을 짜는 총책, 또 주먹을 좀 쓴다는 조폭 출신들, 그리고 금고를 좀 딴다는 절도범, 이런 행동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강치한 작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작물책자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 작물 처분책은 아예 금은방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어? 금은방을 운영하면 작물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바로 녹이는 거예요. 그걸 처리할 수가 있구나. 예, 녹이면 다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증거가 이제 인멸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조직이네, 조직이네. 그렇죠. 출발부터 완전히 그 작물 처리까지 논스톱으로 본인들 조직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게 팀을 꾸렸다는 거네요. 강도 단이네, 강도 강도 단. 다닌 거네 진짜로. 예. 이런 구성은 단 한 사람이, 다 한 사람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했던 총책 그 사람이 한 거. 총책. 아까 그 시나리오 보셨잖아요.
여기. 예, 깜짝 놀라고 계신데 네. 그 시나리오를 직접 예, 작성했던 범인이 이 씨라는 범인입니다. 달리 느껴져. 달리 느껴져.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씨가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면 그 전날 그 조직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네. 불러 모아서 범행을 할 장소에 대해서 타겟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해요. 역할, 동선, 그 이후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까지 대응책을 꼼꼼히 이렇게 시나리오 마냥 짜는 겁니다. 범행을 아예 시나리오 짜듯이. 그리고 희한하게 이 범인들이 범행하기 전에 꼭 이상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됩니다. 신고 전화요? 네, 신고 전화가. 뭐 예를 들어서 동네 택시 기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금은방 앞인데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 갔는데 경찰들이 출동을 하겠죠? 경찰이 출동해서 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아, 엄청난 수법이네 진짜. 아 그래요? 왜요? 뭐 감이 잡히는 게 있으세요? 상상도 못할 수법이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택시기사 신고한 건도 이 씨가 한 거예요. 아 그렇지, 신고를 이 그렇지. 씨가 한 거예요? 아니 그 택시 기사가 저 택시 기사인데요 했는 게 그러면 이 씨가 택시 기사인 거예요? 이 씨가 택시 면허가 있었습니다. 네, 택시 면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갑니다. 가면 답사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신고로. 여기 저 강도 사건 났는데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순찰차가 가잖아요. 그럼 시간을 재는 거예요. 몇 분이면 도착하고 또 몇 분이면 가느냐. 그러면 도주를 보는 거죠, 또 도주로. 이렇게 몇 번을 한 거예요. 시간 계산하는 완벽하게. 거야? 얘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야 철저하다. 예, 이놈들이 미리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도 집안에 있는 칼이란 칼은 다 없애버려요. 혹시나 자기한테 그 칼로 해서 덤벼들까 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전기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였었어요. 그래서 주파수만 딱 맞추면 그렇죠. 예, 딱 들려요. 일일이 신고한 거, 지령한 거,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상황으로 이제 출동 상황을 다 공유한 거죠, 공범들하고. 아니 근데 이런 완벽한 범죄가 어떻게 덜미가 잡히고 어떻게 검거가 됐는지 진짜 그러니까요.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요. 2009년도에 저희 관내 괴산에는 금은방에서 강도 사건이 나면서 이 사건에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아 현장에는 증거를 남기거든요. 네. 근데 계산 사건에서도 이제 범인들이 증거를 남겼어요. 가장 유력한 DNA를. DNA 때문에 잡게 된 건가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DNA 대조하면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09년도잖아요. 그때는 DNA법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DNA가 비교할 어떤 대상? 용의자와 대조할 네. 수 있는 군이 있어야 되고 사건 아마 DNA가 나왔어도 수사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금은방 강도의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싹 훑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DNA를 어렵게 확보를 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다른 지역의 강도 사건에 DNA가 나온 거예요. 어머. 어머머머. 그래서 이놈을 탈탈 털었더니 그 위로 이런 범죄 형각이 쭉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처음 우리가 이놈들의 이제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뒤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안 잡힌 거예요? 사건 전날부터 전부 개인 핸드폰을 사용을 금지시키고 총책이 그리고 내일은 어느 지역으로 모여라 그리고 절대 자기 신분이 노출돼 있는 차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나면 잽싸게 작물을 처리하고 해외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몇 개월 지나면 수사가 조금 덜 된다는 걸 알고서 해외로 나갔다가 그 약간 수면 아래로 가로들으면 그때 이제 다시 들어와서. 들어가는 거죠. 야, 진짜 치밀하고 철저하다. 이놈들. 너무 계획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을 처음에 꼬리를 잡은 건 이 씨 바로 밑에 있던 넘버 2였습니다. 아, 두 번째. 검거 장소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왜? 뭐길래? 이게 뭐야? 충북 괴산경찰서. 체포. 어머나! 인천이네요? 법정에서 잡혔다고? 인천 지방 법원이요? 법정 앞으로 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해외를 태워서 3년 동안 해외에서 숨어 있다가 3년이나. 여권이 없어서 여권을 유지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 여권법 위반으로 출석한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잡으러 들어간 거죠. 출두를 했네요, 또.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제가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날 걔가 촉이 왔는지 우리가 재판장에 들어가 있는데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뒤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잡아야 되니까 네. 거기서 한 40분 동안 몸싸움을 좀 40분 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머리숱이 없어서 가발을 썼었어요. 근데 이 가발을 쓰고서 이게 싸우는데 이 가발 때문에 뼈 벗겨질 것 같아가지고 몸싸움이 안 돼,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간신히 거기서 범인을 근데 검거는 하셨네요. 간신히 했습니다. 간신히. 아, 그래서 형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검거를 해서 좋기도 하지만 마음을 졸였던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같이 들어갔으면 제가 무도를 했기 때문에 제 옆에서 잤는데 저는 그때 다른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예요. 팀이 갈려져가지고 그때. 아, 제가 그때 있었으면 검거 가발을 안 현장에 안 벗었죠. 계셨고. 사실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갔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진만 보고 아, 이렇게 상반신 사진만 보고는 이게 좀 왜소해 보여가지고 예, 가셨구나. 예. 덩치가 작겠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약한 촉을 한 거고 저는 이제 다른 범인을 잡으러 갔고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자꾸 사실은. 웃음이나 죄송합니다. 검거 순간에는 약간 눈이 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뭐 내가 위험하겠는데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도 형사님 가발을 신경 쓰시네요. 또 지킬 건 지켜야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안 벗겨진 가발은 정말 대단한 가발입니다. 진짜. 한편으로 그것도 진짜. 40분을 혈투를 벌이셨는데 진짜 가발이 대단하다. 멀쩡하다면 자, 그러면 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이 잡히면서 쭉쭉쭉 이제 굴비 엮듯이 잡힌 것 같은데. 아 이제 주범이 잡혔잖아요. 네. 재판장에 잡혔기 때문에 그 양반 통화 내역을 빼서 공범들로 추정되는 번호를 또 추립니다. 나머지 범인들도 찾고 은신처도 찾고 그래서 검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벌어진 떼강도 사건들의 범인 12명을 우리 형사님들이 일망타진했습니다. 12명을 진짜. 그래서 이 범죄 집단을 꾸린 이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고요. 지난 4월 14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했군요. 그래서 출소한 이 씨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범행 당시 두목으로 범행 현장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사건 당시의 공포와 참담하고 황량한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인 저도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피해자들에겐 더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겪은 고통에 사죄를 드립니다. 뭐 사죄한다는 뉘앙스긴 한데. 그쵸, 막, 이게- 네, 그게 뭐, 약간 어쩌라고. 네, 기분이 진짜 딱 그 표현이에요. 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가 아니고 나는 거기 없었지만 사죄한다는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범행 현장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게 핵심인 거구나. 아, 자기는 참여 안 했다.
본인이 이제 공범이다, 주범이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이고 참 끝까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 형사님들도 혹시 주범 우리 이 씨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편지에도 피해자들한테 사과한다는 내용은 있지만은 이게 솔직히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인지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시고 진짜 피땀을 흘려서 땀 흘린 대가로 정상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세 형사님이 함께 일명 스파이더맨 검거 작전. 스파이더맨. 네. 이렇게 막 진짜 신축으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건가요? 내가 형사생활 30년 했는데 얼마나 신출기문한지 이렇게 잡기 어려운 거 처음 봤습니다. 일마 때문에 내가 지금 사표를 써놓고 사표 내려고 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당시에 강력 5개 팀, 형사 3개 팀, 강력수사대에서 총 5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만 총 700여 대 분석했고요. 도주로만 500km 정도 추적을 했습니다. 도주로만 500km? 네. 500km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450km 정도 그쵸, 되거든요. 야 잡는데 딱 16일 걸리는데 보통 CCTV는 일주일 내지 보름 되면 이 삭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사들은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야.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 싶어. 네. 그리고 완전 미제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금고했던 돈이 실제 피해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 지문이나 족적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령이네 유령. CCTV만 총 700여 대. 깜짝같이 징발을 해버린 건데요. 저쪽으로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장소.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문자를 보내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울역에 배웅을 해줬고 연락이 두절이 된 거죠.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살점을 이제 뼈 조각은 때는 2019년 2월 3일입니다. 설 연휴가 막 시작된 날 대구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에서 한 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금고에 넣어둔 돈이 사라졌어요. 그 신고자는 그 중견 기업의 그 대표였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다녀오면서 집을 비웠는데 갔다 와 보니 금고에 넣어둔 그에게 돈이 없어진 거죠. 고액이라 그러면 얼마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1억 정도 없어졌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피해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와 금고 안에 현찰로 3억 4천. 다행이다 다행. 와, 근데 최초 신고 금액이랑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게 너무 차이가 큰데. 헷갈릴 수가 없는데. 피해자분이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금고에 얼마를 넣어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던 거죠. 현금이 3억 4천이 집에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진짜 부자인가 보다. 절도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죠. 근데 우리도 네. 보통 그 누나도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금고가 보통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집에 금고 하나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저는 없죠. 네. 제가 집에 금고 하나가 있거든요. 네가 왜 있어요? 저 옛날에 저 계약서나 서류를 잘 잃어버려서 다 그걸 모아두려고 그래서 그걸 다 넣으려고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진짜 이게 비밀번호를 모르지 않는 이상 그래도 금고인데 이걸 어떻게 훔쳐갈까 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비밀번호를 알만한 사람이 집 비었을 때 누려서 가져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피해자 부인이 그 안방 화장대 아주 작게 금고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걸 범인이 어떻게 찾아내서 금고를 열었더라고요. 와, 야, 진짜 대박이다. 그래 근데 오케이 근데 보면은 아까 CCTV를 보셨다고 했는데 아파트면은 CCTV도 있고 그럼 그 동선 파악하면 금방 또 잡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명절 전후 서장 발령 났는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첫 사건이. 그러나 이 다액절도라서 이건 경찰청까지 보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길어야 5일, 짧으면 3일 내로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현장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개미 한 마리 왔다가 한 적도 없었고 저희가 감식을 2번이나 했는데 지문이나 족적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령이네, 유령. 그 지문 같은 거야 뭐 없을 수도 있죠. 장갑을 끼거나 닫고 나갈 수는 있는데 이 족적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도범의 굉장히 특이한 그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범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통상 생각하잖아요. 범죄자들 범행할 때도 신발 벗어놓고 맨발로 들어가거나 양말 신고 들어가면 족적을 안 남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이게 범인의 발자국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가 없지. 그런 게 있네. 만약에 범인이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 범인이 여성의 힐을 신고 들어가면 일부러 그런 범죄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 여성 신발까지는 아닌데 문수가 안 맞는 신발을 더 신어가지고 거꾸로 신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신고 다니니까 동선이 헷갈리잖아요. 와. 뭐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데 다 잡혔어요. 아, 그렇지. 그게 중요한 잡혔어요. 승훈 씨 기발하다고 생각하셨죠? 다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이미 다 잡혔습니다. 우리 형사님들 최고예요. 그럼요. 근데 이번 애 같은 경우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이제 아파트 CCTV 영상에 수상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이게 신고 바로 전날 밤인데요. 2월 2일 밤에 검은 모자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아파트에 화단에서 쑥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CCTV는 전혀 안 잡혔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보신 그 화면의 화단이 출입구 쪽 화단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벽면을 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쪽으로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도둑 맞은 곳은 몇 층? 4층이었어요. 4층. 한 13m 되는 높이인데 거길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아파트 배회할 때 빈손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수상한지 볼까요? 아파트 인근에서 검은 모자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배회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키가 크네요. 그냥 어디 가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빈손입니다. 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밖에 없다.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맨손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근데 아무런 봐봐요. 장비 없이. 벽만 잘 탔던 게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하면은 뭐 거미줄로 막 자유롭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 도주의 행각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이 도둑이 그 하단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 등산로입니다. 나가자마자 밤중에 그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원체 큰 산이거든요. 그 진출입로가 24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그 산에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24군데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밤중에 12시에 이제 어디로 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마침 그때가 새벽이라서 움직이는 놈은 요놈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출구마다 CCTV를 다 확인했는데 그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라요? 새벽에 깜깜한 산에서 30분 만에 나왔는데 저희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했는데 밤에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샥 빠져나왔더라고요. 야, 근데 완전히 여기 뭐 지리적 감각이 있는 그런 놈이네요. 그렇죠. 저기서 사라진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차선 들어오면 CCTV가 엄청 많을 텐데 저기.
중앙 분리대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나무가 꽉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우리 형사님들이 네. 이 스파이더맨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지점에서 500m 반경 더 넓혀서 CCTV를 샅샅이 뒤집니다. 스파이더맨을 다시 찾아내요. 만났어? 네. 야, 저거 좀 달라진 거 안 느껴지세요? 모자. 진짜. 네. 모자를 놀랍다, 벗었고 놀라워. 변복을 한 거죠. 이 사람 배 쪽을 보면은 배가 불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랐잖아. 아까 처음에는. 처음에 되게- 굉장히 체격이 호리호리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 몸이 3억 4천짜리 몸입니다. 자, 이렇게 믿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믿기지가 같아서 않아요. 그럼 네. 어떤 느낌일지 4만 4천은 안 돼요. 이 감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3억 4천이에요. 와 이게 나 처음 봤다 진짜. 네. 이게 3억 4천이에요? 이 돈다발 하나에 500만 원이거든요. 500이에요? 이게 500이에요. 자,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아까 저희가 저게 3억 4천짜리 몸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훔쳤던 3억 4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형사님께서 직접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충 짐작은 가지만 진짜 이거 황당하게 이렇게 했다고 진짜. 야. 이걸 좀 그래도 실감나게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배 나온 사람인데 그냥. 어떠세요? 근데 저분은 지금 보면 가슴에 만약에 이렇게 돈을 놓고 했는데 산소는 얼굴에 있고 한 손에 떨어져 있잖아요. 끈을 요 몸 안으로 끈으로 묶었어요. 묶어서. 네, 끈을 요 안에 묶어서 지금 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준 형사님보다 더 체격이 좋아요. 예, 키가 한 1m 80을 먼저. 그보다 더 약간 슬림하게 보일 수 있죠.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청 무겁네. 형님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어우 야 덤무게가 이렇구나. 엄청 무거워요. 아니 이걸 들고 길거리 가는 것 자체가 난 불안할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실제 시뮬레이션도 해보신 건가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혹시나 다른 공범이 있을까봐 네. 그 돈을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까봐 손에 가방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 도둑놈이 일단 돈을 두고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봤는 요놈이 제대로 머리를 썼더라니까. 저희가 그 헷갈렸던 이유가 그 같은 날 새벽에 인근에 돌아다니는 수상한 남자가 이 남자뿐인데 골목은 멀쩡하게 나오더니 좀 덜 걷지 않습니까? 술 취한 것 같아요. 뭐 치객처럼. 네. 행동도 조금 둔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다. 저렇게 이제 비틀비틀 걷다가 점점 멀쩡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야. 그 유주얼 서스펙처럼 연기하는 그러네. 거예요? 그렇죠. 케빈 스페이시가 맞아요. 야.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자세히 봤더니 네. 아까 뱃속에 그 숨겼을 때 옷이랑 점프가 약간 길어졌어요. 이게 진짜 용의주도하게 해서 이렇게 다 한 거구나. 옷을 또 몇 벌을 준비했나 보네요. 저희가 이 CCTV 스틸로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저희 일반인들 눈에서는 절대 못 찾아요. 근데 이제 이 골목을 빠져나와서 아까 왔던 네. 중앙분리대 이동하는데 사라진 거예요. 좌우로 우리가 500m 다 하긴 해도 동서남북 뭐 간 곳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완전 포착이 안 되는 거래요. 아 그래서 아까 전 그래서. 사표까지 갔다는 게 점점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소장 입장에서는 이제 곧 찾습니다. 오늘 찾을까요? 내일 찾을까요? 하는데 그렇죠. 계속 못 찾아. 그럼 진짜 사표써? 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이래 되면 또 한 3, 4일 동안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럼 예. 코앞에 왔다가 또 사라지고 네. 코앞에 왔다가 사라지는 네.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네. 거니까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CCTV를 봤는데 모습이 더 안 나와요. 근데 완전히 안 나온다,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걸어서 이동하는 건 끝났다. 이제 교통수단이다. 분명히 차를 탔다. 아마 택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차를 탔는지만 CCTV 잡히면 자동차 번호판이 있으니까 오히려 추적해서 동선이 바로 되지 않을까요? 그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CCTV 뭐 화질도 그렇고 밤이고 또 도로상에 이렇게 번호판을 비추는 각도가 없어요. 그날 또 비도 왔어요. 비도 오고 그러면 비도 최악이에요, 와서. 최악.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CCTV 분석하면서 그 지나가는 택시를 다 봤습니다. 택시 위에 각등 있잖아요, 모자등. 모자등. 그것만 이제 뚫어지게 봤죠, 저희. 왜요? 택시 위에 등 있잖아요. 택시가 대기 중일 때는 그 등에 불이 옵니다. 켜져 있죠. 손님이 타면 또 꺼져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에 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전후로 그 부근에 택시가 불이 켜져 있다가 꺼진 택시는 다 추적했는 거예요. 그 기가 시간대 막히다. 야, 기가 그 막히다. 10차선 도로 양쪽으로 다 했지. 와, 그럼 그 불이 켜졌다가 꺼진 택시를 다 추적하는. 그러면 이제 빈 차로 오다 손님을 태우는 거로 우리가 추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양쪽에 이쪽으로 갔을지 저쪽으로 갔을지 모르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3, 4일 동안 또 보고 뭐 하다가 서장한테 전화를 바로 하는 거죠. 전화하지요. 너무 급하신 거 임마 아니에요? 택시 탔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택시 타면 뭐 금방 또 오늘 잡을까요? 내일 잡을까요? 했어요 또? 딱 보니까 동대구 역 쪽으로 또 가더라니까. 일이 끝났다. 동대구역에 우리 관제센터 가면 CCTV 잘 돼 있거든. 그렇죠, 영 앞이니까. 그러니까 동대구역 앞에 딱 내리더니 역 안으로 안 들어오고 또 한 2km 걸어가요. 그러더니 그걸 추적하는데 PC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PC방으로. 예. 그럼 PC방에 들어가면 또 일 끝났는 거잖아요. 그래 또 보고 있어. 뭐라고 보고 있어요? 뭐라고 보고 있어요? PC방에 들어 있는 끝났습니다. PC방에 로그인하면 우리가 그 아이디 기록만 찾아보면 바로 잡을 수 있고. 오늘 잡을까요? 내일 잡을까요? 했어요? 바로 보고 했지요. 이때까지 한 3, 4일 동안 보고 뭐 하다가 근데 또 이게 보면은 형사님들이 저 범인한테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났던 그러니까. 것처럼 서장님은 형사님한테 되게 약이 오르고 화가 났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나가요. 밤 12시, 1시까지 그 추운데 딱 나타나면 기분도 좋고 또 서장도 우리 뭐 하는 거 기다리기만 기다리는데 전화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곧 잡겠구나 이 희망을 준다니까. 근데 이 CCTV라는 게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며칠 지났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금방 가서 잠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PC방에 들어가면 그 시간대가 특정이 되고 그때 로그인한 기록을 찾으면 그 정보를 알 수 압축이 되잖아요. 우리가 추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화 바로 또 범인이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스파이더맨 꼬리가 좀 잡혔나요? 근데 임마가 PC방에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차표 시간만 검색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방 나와서 또 증발했어요, 갑자기. 야. 검은 모자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배회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아파트에 화단에서 쑥 빠져나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차선 들어오면 CCTV가 엄청 많을 텐데 저기. 택시 위에 각등 있잖아요, 모자등. 그것만 이제 뚫어지게 봤죠, 저희. 딱 보니까 동대구 역 쪽으로 또 가더라니까. 일 끝났다. 근데 임마가 PC방에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차표 시간만 검색하고 나왔습니다.
그 동대구역까지 와서 차표 검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잔머리 굴리는 놈인데 대구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겠죠.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우리 교수님. 수사 15일 만이에요, 이제는. 15일이 됐고요. 스파이더맨이 대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역, 동대구요. 기차역이 아닌 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착하게 됩니다. 사라진 지점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용의자가 동서울 가는 버스표를 구입했습니다. 이 서울로 튄 거예요? 동서울. 야, 이거 그러면 또 수사 반경이 너무 너무 넓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바로 쫓아가라 해서 그 저희 강력 5팀 5명만 데리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날이 그 명절 전날이거든요. 그 터미널 CCTV 보니까 명절 전날에 터미널 분위기 상상해봐요. 네, 사람이 완전 터져 나갔습니다. 쏟아져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계획한 건가? 계획한 거지. 근데 저희 팀원 중에 복싱을 해가지고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복싱하는 잘 봐요. 네, 동체 시력이 좋아요. 근데 그냥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보다가 갑자기 딱 멈추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짜. 2층 매표소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표를 사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른 곳으로 또 이동. 잠깐 저도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저희도 또 이제 그때 열이 막 엄청 받아했었거든요. 네. 예, 또 쫓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CCTV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삭제될 우려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야는 그때 설 전날 동서울에 갔지만 우리는 지금 하면 2주가 넘으면 15일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삭제됐어. 그러면 내가 아들 뭐 물 한 잔 멀려가 너서 빨리 가라. 그 현금으로 버스표를 구입해가지고 송탄 가는 걸 확인하고. 송탄으로요? 네, 송탄. 거기 가서 이제 CCTV를 쭉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도착한 전날 모두 삭제됐습니다. 와. 타이밍. 기가 막히다. 그 순간에 야. 내가 이 안 팀장한테 그럼 방범 CCTV가 있을 것이다. 방범 근데 CCTV. 또 그날 일요일인가 그랬어. 일요일이니까 방범 CCTV 담당장이 없어요. 고장이 났어요. 또. 그쵸. 그래도 다 뒤지라.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어렴풋이 멀리서 택시가 한 몇 대 나오는 그 이제 포착을 해. 그 택시 세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거지. 그래서 그 택시를 확인해서 일마가 탔는 택시를 발견하고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와, 거기까지. 와, 숨 막힌다. 집념의 수사다 이거는. 야, 지구력을 해낸 거야. 이제 그만 움직여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다. 진짜 스파이더맨이네. 그래서 결국은 송탄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간 걸 확인을 했죠. 예. 그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에 가서 CCTV를 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얼굴이 딱 찍혔더라고요. 이때는 본인이 이제 끝났다.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다 따돌렸다. 이제는 완전 범죄다. 하고 이제 긴장을 푼 상태인 거죠. 그렇겠죠. 자기 집 앞에 이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딱 하면서 소리 지르는 순간 전부 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했는 것처럼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경비원 아저씨도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주거지까지 확인을 한 형사님들이 5시간 잠복한 끝에 드디어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와. 얼마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 해가 내일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가는 길이죠. 이렇게. 우와, 바로 그냥 들이닥치는 거 이렇게. 우와. 네. 야. 진짜 저 때 심정은 속이 시원하다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돼요. 회의하다가 내가 막 일나서 와. 진짜 월드컵 우승처럼. 회의하다가. 절도범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면 절도범 인마 우리 수갑 채울 때까지 인마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예. 저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소장님한테 전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궁금하다. 전화 오면 전화 잘 받도 안 해요. 이것도. 뭐 또 뭡니까 이제. 또 뭡니까가 너무 슬프다. 네, 근데 거기 어쨌든 해내신 거잖아요. 네.
그 체포할 때 그러면 범인은 혹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진짜 저희가 거기까지 갈 줄 몰랐는 거죠.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 중앙 분리돼 있는 화단 있잖아요. 10m짜리 화단을 지나고 그때 이미 따돌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아서 바로 그 범인의 집안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집 내부입니다. 운동기구. 아, 그렇죠. 4층 올라가려고? 이게 뭐야? 아, 자, 여기 이제 보일러실. 보일러실에다가 그 원룸 한 켠에 보일러실. 탈찰. 아, 저거 다 훔친 거예요, 저게? 저희 가니까 신고된 피해 금액보다 네. 현금이 더 있고 또 금부치도 있고 또 뭐 시계도 있고 여제를 우리가 보니까 한 달 전에 같은 아파트에 앞동에서 또 한 번 털었고 이제 이 사건 있기까지 한 7개월 전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고 서울 형사들도 이제 쫓고 있었다더라고요. 이 사람은 쫓고 다녔어.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여제 포함해서 총 9건 정도 됐고요. 야가 그 도덕질을 100억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100억. 야, 이게 무슨 기록을 목표라고 미친놈. 또 웃긴 거는 이제 훔친 돈을 하나도 네. 못 쓰고 금부치 작물로 팔면은 걸릴까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금 녹이는 법을 검색을 해서 또 실제로 녹여서 보관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주두면밀하다. 근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뭐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뭐 클라이밍 진짜 뭐 그 클라이밍 선수라든지 뭐 운동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직업이 있을 텐데. 전과는 전혀 없었고요. 직업도 없었고요. 예. 일을 안 하고 남의 돈을 훔쳐서 100을 모으겠다는 그 꿈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게 그럼요. 아닌데. 무슨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세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목표가 될 수 있겠어. 근데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냥 남의 돈 갖고 내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지 맞아요. 이건 뭐 목표니 뭐니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울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꾼 스파이더맨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받았네. 이미 출소를 했겠네요. 그렇죠. 예, 범인 들어야 됩니다. 검거가 안 되려면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나는 범행지에서 땅 속으로 10m 땅굴을 파서 그 안에서 10년을 살든지 네. 안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살든지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노력과 정성으로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